여러분, 태풍이나 소용돌이 안에 있을 때에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운의 흐름도 바람과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운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운에 들어와 있는지 운의 맥락을 잡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대운이 들어왔었다. 그때 인연운이 있었네. 그때 금전운이 좋았네. 이렇게 돌아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지금 여러분의 운의 흐름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운의 흐름을 타면 어떤 미래를 갖게 되실지 지금 현재와 한동안 다가올 미래의 맥락 읽어드릴게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좀 계속 해오신 모습이 보여요. 꾸준히 공부를 해오시는 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취업 준비나 이직이나 자격증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이미지도 떠올라요. 전반적으로 1번 분들의 이미지는 좀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지금 현재 즐거움을 희생하고 계신다든지 현재 뭔가를 양보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놀고 싶기도 하고 쉬고도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욕망을 좀 억제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좀 다 힘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라는 육체적인 피로감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소진됐다, 번아웃 이런 이미지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 계속되면서 실제로 이제 사회활동을 줄이신 분들, 사회적인 어떤 교류 같은 거를 줄인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랑 엮여서 사람들 신경 쓰는 게 지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신 좀 그런 분들도 보이고요.
이게 약간 어떤 이미지냐면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서 혼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 대화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있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혼밥을 하는, 공부가 너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이제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약간 최악의 상황이 올까봐 불안해서 현재의 선택들을 내릴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물론 누구나 다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할 거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일반 분들의 이미지는 약간 어느 정도 이상 희생하고 계시고 자제하고 좀 절제하는 모습, 감정을 특히 좀 억누르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오늘 나머지 카드들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 거, 1번 분께서 이제까지 희생해 오신 게 삶의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요. 지금 보시면 이하우스 카드가 떴는데 이 이하우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결과를 만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카드가 돈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주로 물질적인 영역을 말해요. 여유 자금이 생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과거에 시간과 노력을 다한 게 이제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결과로 실제로 남게 되고 약간 성적표를 받게 되는 그런 이미지랑 같아요. 이제까지는 1번 분의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정말 되긴 되는 걸까? 나는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미래가 좀 불안하다,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에서 조만간 이제 운의 흐름상 안정적인 결과가 들어온다고 보이고요. 버텨오셨던 거, 끈질기게 해오셨던 거, 거기서 결과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지금 동전 여왕이랑 동전 9번 카드가 가장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동전 수트가 원래 또 이하우스랑 가장 관련돼 있어요. 시간과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남은 거, 수치로 나오는 거, 물질로 눈에 보이는 걸 갖게 되는 좀 이런 흐름이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건 막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제 원숙한 상태고 좀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내가 이걸 가지게 된다, 이런 걸 말해요. 또 아래 동전 9번도 이제 숫자 9가 소원을 이루게 된다, 완성에 다다른다, 이런 것도 암시해요. 여왕도 숫자로 봤을 때 8이나 9 정도까지로 올라갔다는 걸 말하는데 지금 아래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전 9번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기반이 튼튼하고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해오신 게 결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게 아니라 고생하신 부분들을 하늘이 정말 기본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특이하게도 또 가운데는 컵 10번이 떴는데 이제 갑자기 감정이 완전히 차올랐거든요. 행복한 가정이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그리고 또 꽃말 카드에서도 보시면 우정과 감사, 이런 키워드가 떴어요. 그래서 나머지 흐름을 연결해 봤을 때는 일단 1번 분들은 조만간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을 맛보실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노력하셨던 거, 뭔가 참아오셨던 거, 그 옆에는 묵묵히 그걸 지켜봐온 사람이 있다든지 옆에서 1번 분을 좀 응원해준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정말 사심없이 옆에 있었던 직장 상사, 동료, 또 후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생각해서 늘 있다고 생각하는 공기의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경주마처럼 눈 옆을 가리게 되거든요. 목표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내 옆에 뭐가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카드들은 이제 꾸준히 1번 분께서 이제까지 무언가를 해오는 시간이 있었던 건 맞고 잘해오셨는데 그 어떤 때를 기다려준 사람도 있고 이해해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곧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뭔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가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고요. 이제 좀 한숨을 돌리게 되면서 가족의 건강을 돌아본다든지 같이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간다든지 함께 휴식을 좀 더 의미 있게 취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카드들은 아직 과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커다란 고비는 좀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염소자리 카드도 가운데 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수정이 있는데 아직은 돌에서 있거든요.
꽃처럼 지금 원석이 피어나 있어요. 자수정이 원석일 때보다는 이제 떼줘야 되고 가공이 되어야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석이기 때문에 보석까지 가려면 마지막에 어떤 고통을 겪어야 돼요. 순수하지 않은 부분은 깎아내야 된다든지 뜨겁게 한번 열로 달궈진다든지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고 막 두드려지기도 할 거고 깨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약간 터널 같은 고통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걸 하나 겪어야 진짜 제대로 된 보석이 될 거고 세상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1번 분들의 카드는 지금 번아웃이 올 때까지 진짜 고생을 해오신 그런 세월도 있을 거고 노력해 오신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끝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한 단계만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도 필요하겠죠. 사실 사람의 관점은 정말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어요. 또 그 관점에 진짜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언어인데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실제로 더 잘하게 되고 이 정도 마지막 한 단계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앵무새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는데요.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는 때로 따뜻한 이불이 되기도 하고 더운 날에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시원한 음료수가 되기도 하죠. 근데 또 어느 날은 말 한마디가 칼이 돼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번 분은 곧 어떤 일이 무사히 마무리된다고 보이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말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익숙하다, 우린 편하다 이런 이유로 혹시 내가 말을 툭툭 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주의 깊게 돌아보세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운이 없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행운이 붙을 수가 없어요. 또 행운을 만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행운을 못 잡아 이렇게 여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어로 되고 있는 생각, 실제 언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지금의 힘든 시간은 곧 마무리된다고 보이고요. 하나의 마지막 터널만 지나면 여러분은 주기를 완성하실 거고 또 성공을 맛보실 걸로 보여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진짜 좋은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 좋은 카드라는 게 그냥 운이 잘 들어온다, 이제 막 수동적으로 행운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2번 분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는 이런 능동적인 차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2번 분의 손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다시 도자기처럼 빚어가는 모습이에요. 자아가 완전히 바뀌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자아가 바뀐다는 게 어떤 이미지냐면 이제 2번 분을 설명하는 명함 같은 게 바뀌는데 그 명함의 내용을 내가 손수 좀 적어가는 모습, 앞에 타이틀을 2번 분께서 직접 수정하고 이제 완성된 새 명함을 바라보면서 뿌듯하다 이렇게 여기는 느낌이에요. 이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는 거는 또 아무래도 이동이나 변화의 운이 강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게 바뀌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회사원이신 분들은 이렇게 조만간 직급이 새로 온다든지 계약서를 새로 쓴다든지 나는 이제 1년에 얼마 정도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스스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오늘 키카드에 완즈 여왕이 떴는데 이 변화로 인해서 어떤 자부심이 엄청나게 올라가실 거고 자존감도 달라질 걸로 보여요.
우리가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외부 사람들의 평가나 인식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 평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가 워낙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오늘 컵 7번 카드가 들어왔다는 걸 보면 이 어떤 자아 정체성의 선택에 있어서 고민은 좀 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회사원이신데 이걸 잘하면 왠지 업무를 잘하는 사람한테 원래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고민되실 수 있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내가 받았을 때 그냥 막 티가 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왠지 내가 희생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더 한다고 월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고민이 사실은 내가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성과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상을 받느냐, 성과를 받느냐, 이제 다시 돌아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뭐 월급을 더 받는다든지 뭐 승진을 한다 이러면 눈에 보이는 걸로 받는 거고 뭐 어떤 경험을 쌓아서 내 커리어의 이력서에 한 줄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뭐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누적이 되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게 결국에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어떤 보상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달라지거든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럼 갑자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인간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많은 부분에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조만간 이번 분이 이런 약간 오묘한 선택지를 받아보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면 좋은지 여기에 따라서 운의 흐름도 이제 달라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하나 오는데 딱히 막 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일을 대충 한다든지 제대로 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회사에서는 나의 정체성 자체가 쟤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서 하게 되는 일은 적어질 수 있어요. 약간 고인물처럼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뭐가 됐든지 그냥 일단 하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냥 던져보자. 이렇게 덤벼들면 이번 분은 일을 어쨌든 해내는 사람이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포지션이 되면서 결국 또 일이 많아지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신 회사에서 큰 관점에서 보면 커리어 운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번 분 경우에는 뭐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어떤 조직에서 이제 그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당장 그 순간에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작은 선택일 수 있는데 그게 자아랑 연결된다라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2번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딱 포지션으로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카드들은 당장의 어떤 떠오르는 보상 같은 거에 휘둘리지 말고 좀 끈기를 가지는 쪽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꾸준히 노력하는 동전의 기사의 카드, 또 선인장에서 꽃이 피고 있는 힘 카드, 묵묵히 주어진 일을 그냥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해봐라. 그러면 동전 3번이 떴기 때문에 주변에서 서서히 도움도 다가올 거다. 인생의 새로운 문도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작은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직급이나 이미지나 정체성 같은 게 바뀔 수 있고 사회적인 평가가 달라지면서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여요. 근데 이때는 문제가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옆에서 나는 그냥 그렇게 안 살래. 난 그냥 일 못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약간 태만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어차피 월급도 똑같은데 왜 열심히 살아? 약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에너지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2번 분의 기운을 굉장히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고 비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왠지 저 사람은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왜 나랑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지? 왜 나만 희생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인생의 어떤 모든 노력이나 경험 같은 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 아주 고유한 힘이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어떤 일을 조금 더 하게 될 수도 있고 지금 뭔가 당장은 손해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인생의 노하우 같은 거는 전혀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더 성공하는 사람은 당장의 보상을 지나치게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일을 묵묵히 끌고 간 사람, 다른 사람들은 좀 무모한 것 같다.
더 쉬운 거 해. 그 시간에 다른 거 해. 더 쉬어. 이렇게 말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엄청난 걸 발견한다든지 발명하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은 이제 다음 주기에서 진짜 여러분 스스로의 엄청난 잠재력도 발견하실 거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거나 도전을 한다거나 끈기 있게 뭔가를 끌고 가면서 잠재력을 발명하실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그냥 이거 손해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몸을 던져보세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는 올빼미 카드가 떴는데 이제 당신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올빼미는 어두운 밤에 모든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안목을 기르는 경험이 필요해요.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의 경험을 쌓는 구간에 들어섰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할 것이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잠재력 가득한 나 자신, 그 2번 분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정말 한결같은 좀 모습이 있어요. 이제 일관되게 보여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제 3번 분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좀 전반적으로 비슷한 눈에 들어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3번 분의 최근 생활 안에서 좀 2가지 방향의 욕구가 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가 불안하다라는 요소인데요.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나무에 바람이 부는 모습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던 적게 불던 이 나무의 뿌리가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이 바람이랑 상관없이 나무가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뿌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북쪽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혹시 북쪽의 그쪽 부분이 내가 약한데 이번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죠.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서 이제 북쪽 뿌리를 결국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금방 안정을 찾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바람이 언제 불고 언제 좀 쉬어도 되는지 우리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바람이 안 부는 순간이라고 해도 마냥 편하게 계실 수는 없는 상황. 그런 불안감이 읽히는데요. 두 번째는 좀 불현듯이 어느 날 갑자기 3번 분의 머리나 가슴에는 외로움이 스쳐 지나간다. 좀 이렇게 보여요. 뭐 딱히 그렇게까지 외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약간 서글퍼진다든지 진짜 외로운 상황에서 가슴이 막 나 너무 외로워 이렇게 말을 해도 머리가 계속 야, 너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약간 스스로 채찍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머리랑 가슴이랑 외로움에 관해서 신호가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좀 이런 신호를 읽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엇박자의 기준이 약간 외로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도 완전히 내 마음 같진 않구나. 약간 현타 오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식으로 3번 분 경우에는 첫 번째는 불안감, 또 두 번째는 외로움. 이 2가지 때문에 마음이 계속 조금 헛헛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그 2가지가 이제 곧 해결되는 운에 들어섰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가장 불안하게 생각했던 거 그게 해결된다고 하거든요. 안전 이런 감정이 자리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요. 지금 보시면 먼저 사하우스 이 홈이라는 카드도 떴는데요. 이 사하우스가 가족을 말하고 뿌리를 말하고 좀 단단한 기반을 말해요. 특히 그게 이제 그냥 기반이다. 단단하게 잡혀있다. 그게 아니라 감정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이런 강점을 가진 자리예요. 이 사하우스가 들어왔을 때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오랫동안 고생하고 막 배낭여행하고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침대에 딱 누웠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집이 천국이야. 약간 이렇게 푹 쉬는 좀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락함과 안전함 그걸 이제 3번 분이 누리게 되실 거예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게 조금 들쑥날쑥할 수가 있는데 그게 딱 안심할 수 있는 성적에 들어서는 내가 이제 그 과목은 너무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가지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딱 안심이 된다. 이런 감정들은 이제 공부 자체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물론 이게 어느 부분일지는 3번분마다 다르시겠지만 이렇게 불안정했던 그래프가 좀 원만하게 유지가 될 거고 내가 그거 불안했었는데 이젠 좀 관리가 된다. 좀 이런 마음이 확실히 드실 거예요. 이렇게 불안감이 해소되면 인생에 더 많은 중요한 것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 되고 방어막이 생기거든요. 원래 우리가 불안하면 더 많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실수가 많아지면 더 불안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또 실수가 줄게 되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고 그 자신감은 마음의 안정감을 더 가져다 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멘탈은 선순환을 가져올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현듯 3번분을 괴롭혔던 외로움, 그게 해소된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처음에 뽑으신 이 키카드에서 컵 10번이 나왔는데 이제 이 카드가 원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랑 누릴 수 있는 감정적인 평화 이런 걸 말해요. 또 이제 아래에는 칼 8번 카드, 나 혼자만 외롭게 뚝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위에 지금 러버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오늘 3번 분들의 카드는 애정운 쪽으로 해석되는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이제 그래서 지금 솔로이신 분들, 아직 안정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다음에 지금 컵의 기사랑 컵 2번이 떴기 때문에 누군가랑 만나게 되고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게 되는 이런 장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다음 카드에 보시면 완즈 6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흰 막대기가 3개가 나왔고 검은 막대기가 3개가 나왔고 이 2개가 만나서 높게 꼭대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또 꼭대기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놓았죠. 혼자라면 한쪽 색깔만 있었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 근데 반대의 성질을 가진 누군가를 만나서 협력하게 된다.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서 승리한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3번분은 다음 주기에는 이제 조만간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한다든지 하나의 목표나 미션을 두게 되고 같이 움직이고 그걸 하면서 진심을 나누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결국 관계랑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이제 이렇게 좋은 운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니까 좀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꽃말 카드에 수구 카드가 떴는데 넓게 이해해라, 아량을 펼쳐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사의 감정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적혀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의 작업을 한다 이런 게 말이 쉽지 사람은 모두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서운한 감정도 들 수 있고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건 점점 강도가 세지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 전에 한 번씩 그 사람 입장에서 더 이해해보고 나랑 다를 수 있다. 이것도 인정해야겠죠. 특히 3번분은 지금 안정감과 관련돼 있는 인연이 굉장히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을 보실 때에도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나한테 안정을 주는지 또 나도 어떤 식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상호작용을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서로 익숙해지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기초를 쌓아가면 3번분의 이런 불안감과 외로움 동시에 해결되고 이제까지 결핍됐던 것들도 채워질 거고 이제까지의 온기보다 훨씬 더 날개를 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조만간 4번분은 좀 떠난다, 이동한다 이런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키카드에 컵 8번이 들어왔어요.
이 카드의 키워드 자체가 좀 출발한다, 변화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좀 오랫동안 묵혀있던 감정을 청소한다든지 오랫동안 생각만 해왔던 일을 드디어 시작하는 좀 길을 떠나는 운, 거기에 들어선다고 보여요. 특히 이제까지는 약간 정지 상태라고 계셨던 모습들이 달라지는데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실 거고 내가 그냥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야.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내셨던 분들은 그 주기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오늘 타로 카드에서도 보시면 야망을 현실로 구체화한다.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 전략적으로 이동을 구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완즈 3번이 나왔고 또 아래는 이제 원대한 꿈을 찾아서 떠난다. 이제 별 카드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은 일단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가슴이 뛰고 내 가슴이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번분들한테는 조만간 좀 다양한 선택지가 다가올 것 같아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회 초년생이신 분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가게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어느 회사를 선택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냥 단순히 회사를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내가 첫 회사로 삼느냐 거기에 따라서 커리어의 시작점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내가 처음에 어떤 직무를 배우느냐 신입사원으로 어떤 자세로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될지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판사라고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사법연수원 생활이 있으니까 그냥 배우던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 사법연수원 생활이 끝나고 이제 법원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법원으로 가게 되는지 이혼 같은 걸 주로 다루는 가정법원으로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다르겠죠. 처음에 어떤 법원에서 내가 어떤 사건을 주로 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분 커리어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내가 마음을 먹고 아예 커리어를 바꾸겠다 이제 그러려고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야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의 첫 단추는 앞으로 한동안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4번분은 그렇게 어떤 하나의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의 장기적인 인생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운에 들어섰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때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가슴이 뛰는지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해요. 단순히 돈 더 많이 주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생각하면 진짜 안 되겠죠. 지금 마지막 카드에 조언 카드로 기린 카드가 나왔는데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이런 조언도 연결이 되고요. 또 위에 꽃말 카드도 몰입할 수 있는 당신만의 열정이 필요하다. 직감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어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어나 학업이나 사업이나 창업 쪽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녀 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삶의 목적의식을 바꾸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동반자를 두는 거, 결혼에 대한 생각 원래 없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나의 그런 장기적인 삶의 중심축이 달라진다. 이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든 애정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진심을 다해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면 삶에서 그게 꼭 커리어뿐만 아니라 삶에서 정말 중요한 축이 되는데 지금 4번분들이 그런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계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로 큰 선택은 인생에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완전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부모님 그늘 아래 있었을 수도 있고 사회가 시키는 대로 당연히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주된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전통적인 방식을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동적인 운기는 지금 4번분들에게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그때는 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해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셨어요. 이런 식으로 기조가 변화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일상에서 작은 일을 하실 때에도 조금씩 마음가짐을 바꾸시는 게 좋은데요. 스스로 자꾸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진짜 선택하고 싶은 게 맞았나? 이렇게 묻게 되실 거고 또 그런 물음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답을 내리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닌 거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삶의 어떤 우선순위도 섬세하게 잡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음료를 하나 고른다고 하더라도 섬세하게 선택해보세요. 내가 이걸 진짜 지금 마시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 묻게 되는 연습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습관 중에서 나랑 어울리지 않았던 걸 버릴 수 있게 돼요. 새로운 패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음료수뿐만 아니라 옷이라든지 패션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서서히 변화할 수 있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서서히 변화를 주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정말 나랑 어울리는 거다. 이런 것들은 나랑 어울리는 게 아니었다. 나만의 기준도 생기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세상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 좀 자잘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점점 삶의 어떤 책임감을 늘려가는 방식인데요. 주인의식을 키워가는 방향이죠. 이게 누구 눈치를 안 본다는 거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밀어둘 필요도 없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범분들이 진짜 이 주기를 잘 활용하신다면 독립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사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하신다거나 쉽게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커리어를 쌓아가신다거나 이제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운동에 도전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삶의 주도권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범분들은 삶에서 이제까지 좀 숨겨져 있던 새로운 열정들 다시 불처럼 일어날 걸로 보여요.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의미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남들이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게 나한테는 무의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진짜 사범분만의 반짝거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별자리 카드에서도 아주 집중되는 열정 이런 단어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열정이라고 하면 밖으로 막 나가는 발산되는 이미지를 떠올려요. 바깥으로 막 불이 솟구치는 걸 상상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집중되는 열정이라는 거는 좀 뾰족하게 물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경도가 단단하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깎을 때는 물을 아주 뾰족하게 모아서 쏜다고 하잖아요. 물이 실제로 다이아몬드보다 강할 수 있대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물은 또 감정을 말하기 때문에 사범분들한테는 좀 더 뾰족하게 모아지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꿈이나 보이지 않는 희망이나 상상력 이런 것들이 고도로 집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일상을 따분하게 지루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고 숨겨왔던 꿈을 찾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런 새로운 인생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해 보시면 진짜 하늘의 별 같은 행운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예상 외의 일이 하나 찾아오고 그러면서 운의 흐름도 좀 반전되는,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강한데요. 일단 강력한 카드들을 정말 많이 뽑아오셨어요. 약간 앞에 있는 분들 카드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엑기스에 해당되는 카드들을 쏙쏙 뽑아오신 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카드들을 골라오신 모습인데요. 심지어 그 에너지가 강한 카드들 중에서도 또 일관적인 패턴이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뽑으신 키카드를 보면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좀 강력하게 부활을 말해요. 근데 그냥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래는 사우스노드, 남교점 카드도 떴는데요. 이 남교점은 카르마가 완성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랑 연결돼 있죠. 근데 부활이라는 것도 죽었다고 생각한 게 다시 살아난다 이런 걸 말하는데 카르마라는 것도 과거에 아주 예전에 쌓았던 업이라는 게 연결되는 그 인과응보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카드 자체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가 재생된다. 아주 또렷하게 말하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5번 분들께서는 일단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건 죽었어 이렇게 생각한 게 무엇인지 그걸 다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죠. 일단 부활을 상징하는 심판 카드가 원래 재회의 운 뽑아볼 때 가장 재회의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남교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오래된 사람, 정말 기억 저 멀리 있었던 사람, 그 사랑이 재현된다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왠지 이 사람이랑은 전생에서 만났던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직감이 드는 거죠. 정말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 지점에서부터 5번 분의 운의 흐름이 달라지겠죠. 특히 오늘 나머지 카드들의 힌트를 읽어보면 단순히 그냥 연인으로서의 재회운이나 뭐 전생에서 만났던 사람이랑 만나면서 운명적으로 연결되는 사람, 이런 쪽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앞에 칼의 왕카드, 또 힘카드, 교황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 5번 분께서 이제까지 진짜 무덤에 누워 있었던 거를 스스로 깨우시는 모습, 죽었다고 생각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 생명력이 회복된다, 아픔이나 질병으로부터 꺼내진다, 회복된다. 이렇게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명력, 이렇게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요. 오랫동안 좀 눌려 있었던 거, 관의 뚜껑처럼 누르고 있으면서 5번 분을 괴롭혔던 거, 정서적인 어려움, 멘탈 관리가 어려웠던 거, 육체적으로 계속 눌렸던 무기력, 누적된 피로, 활기가 없었던 부분,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차원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5번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내가 진짜 생명력이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그걸 진짜 좋아했는데 이미 끝났어, 그건 옛날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거고요. 왜냐면 이 심판카드랑 남교점이 그 힌트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너는 끝난 줄 알았지? 근데 끝이 아니었어.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관념일 수도 있겠죠. 내 인생에서 사랑은 끝났어.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곧 다가올 미래에 놀라운 사랑이 찾아올 거고요. 내 인생에서 공부는 끝났어. 이 나이에 나는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뭔가에 꽂혀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아주 초심으로 돌아가서 몰입해서 배우는 게 생기실 수 있겠죠. 특히 오늘 시작부터 지금 타워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타워 카드는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교통사고 같은 카드예요. 우리가 리스크가 하나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리스크가 대비가 되는 거라면 리스크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완벽히 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확률적인 걸 모두 무시하는 그런 사건이 타워 카드거든요. 미국의 대공황 이런 사건도 대공황이 왔을 때 그 전까지는 진짜 아무도 몰랐다 그래요. 이제는 완전히 전성기에 들어섰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다 예측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알았다면 대비를 했겠죠. 대비를 했으면 대공황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타워 카드의 힘이거든요. 절대 그럴 리 없다. 안전하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바닥에서부터 정말 번개가 내리꽂아가지고 무너져요. 아주 속수무책인 상황? 그런 식의 충격적인 장면이 5번 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탑을 쌓았는데 나의 관념이 진짜 내가 시야가 좁았구나. 난 정말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구나. 사고는 원래 언제나 그렇듯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내 뒤통수를 겨냥하죠. 사랑이라는 감정도 아무리 철벽처럼 방어한다고 해도 어느 날 정말 꽃향기처럼 나한테 스며드는 거고, 공부 이런 열정 같은 것도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공부 이제 해서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는 거랑 상관없이 열정이 피어나는 거,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5번 분은 끝이라고 생각한 무언가, 이거를 곧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진짜 좋아했구나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되실 건데요. 나 사랑하고 나니까, 사랑하니까 정말 나 사랑할 때 행복하구나. 나 공부하는 거 좋아했네. 약간 이렇게 삶의 생명력이 회복되거든요. 이 힐링이라는 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거 자체가 힐링이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아, 삶 자체가 행복할 수 있구나. 이것도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5번 분의 조언 카드가 리더를 자처해라. 스스로 끌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남들이 너 부활해, 일어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심판 카드는 이 딱딱한 돌의 관 속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이 안에서 관 뚜껑을 스스로 밀고 돌을 밀고 올라와서 생명을 회복하는 그 내적인 힘이 강하다라는 걸 포함하거든요. 이 부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5번 분이 가슴이 먼저 뛰고 내가 생명력이 살아있구나. 나 죽지 않았구나. 나 죽은 줄 알았는데 나 부활한다. 이렇게 새삼 직감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운의 역전이나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인생에서 진짜 한 번 혹은 두 번 찾아올까 말까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왔을 때 뭐 누구한테 물어볼까, 뭐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까 이런 고민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끌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거 정말 죽은 줄 알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가슴이 뛰는구나. 이거만 있으면 과감하게 다시 시작해보세요. 이 선택이 진짜 5번분의 인생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흔들 거고요. 이 부활의 장면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지혜 같은 건 누가 일부러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하늘이랑 운명이랑 직통전화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그 교환카드가 말하는 메시지예요. 좀 더 과감하게 그걸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